안녕하세요. 이승헌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여의도 언더독 코너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여의도 언더독 제목 마음에 드십니까? 네, 마음이 적합니다. 그동안 뭔가 이렇게 아쉬운 부분, 그렇죠. 뭔가 서운했던 부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조국 혁신당 좀 자랑을 좀 해주시라고, 네. 혹은 또 의원님이 어떤 현안에 지금 꽂혀 계신지 궁금해서 네. 모셨습니다. 일단 어쨌든 조국 혁신당 네, 조국 전 대표 얘기를 네. 일단 안 할 수 없죠.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네. 특별 사면을 받으면서 자유의 몸이 된 조국 전 대표 모습, 네, 조금 그럴까요? 네. 영상은 조금 뒤에 보고요. 네. 의원님 지금 조국 혁신당 차원이나 아니면은 의원님 개인이 지금 네. 관심 갖고 계신 법안, 현안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조국혁신당이 쉐빙선 역할을 이제까지 하느라고 다 12명의 의원들이 뭐 분야마다 엄청 많이 선전하고 계시는데 제가 기회를 얻었으니까 제 법을 잠깐 설명을 네, 드리면 좋습니다. 저는 영어 유아원, 영어 유치원을 영어 유치원에서 사교육하는 부분이 너무 강도가 심하다 보니 아이들의 심지어 학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영어 유치원. 네, 영어 유치원인데 이제 36개월 이제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인지적인 영어 교육을 하지 말아라. 네. 그리고 36개월 그 넘어서는 하루에 40분 이상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법을 약간 강제적이지만 그렇게 두었습니다. 네. 저 세계적으로도 세계 유엔 무슨 아동 권리 협약 네네. 이런 데 보면 우리나라를 지금 주시하고 있거든요. 너무 과도하다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네. 이건 거의 뭐 학대 수준이다. 학대 수준이에요. 실제로 네. 뇌가 망가지고 있는 것도 실증적인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애들이 놀 권리도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 당시에는 정서권, 정서적인 거, 사회적인 이런 게 발달돼야 되는데 애우고 있어요, 단어를. 그리고 7세 고시반, 4세 고시반이라는 게 있어서 그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새끼 학원에 다녀서 또 그걸 합격하기 위한 고시 준비를 합니다, 아이들이. 몇 살부터 하는 거예요? 요즘엔 뭐 4세 고시반까지 내려갔는데 3세 아이들도 준비한다는 얘기들이 있고요. 그 줄 서 친구들 있습니다. 말은 잘 하나요? 한국말은? 그렇습니다. 네. 자기 언어 능력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있어야 그다음에 영어도 발달이 그렇죠. 되는 것인데 그때는 구체적인 사고를 해야 될 나이거든요. 네네. 근데 추상적인 언어까지를 계속 시험도 보고 외워야 하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압박감이 대단하고요. 그 뇌에 그 대뇌 변연계라고 하는 그 파트들이 있는데 그게 네. 인지와 정서를 담당하는 두뇌들인데 그것이 이제 충돌을 일으키면서 오히려 나이가 들면은 오히려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로 가면 공부를 더 잘할 수가 없게 될 거라는 보고들도 많이 있어요. 그 의원님이 교육학 쪽 전공이시죠? 박사님으로 네, 제가. 교육위원회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잘 안 했지만 그래서 막 맨날 놀면서 컸는데 저야 뭐 예전 교육 세대고 요즘 저는 사실 실태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도 보면은 영어 유치원 보내고 싶은데 뭐 돈이 없어서 뭐 네. 이런 제 친구들이나 뭐 후배들 얘기를 네. 들었어요. 요즘 평균적으로 혹은 심한 경우 몇 살부터 하루에 몇 시간을 영어로 보냅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 파악하시기에. 보통 5시간 정도 한다는 학원이 있어요. 하루에 5시간을 네. 영어로만? 네. 그런데 이제 사실 그건 학원인데 네네. 그 유치원이어야 하거든요. 밑에 아이들은 학원을 다니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름을 둥갑시켜서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뭐 거의 기업화되어 있고 대형화되어 있습니다. 네. 뭐 굉장히 많아요. 한 달에 부모님들은 한 160만 원 가까이 되는 사교육비를 지출해야 되고요. 그 이제 평균이 그렇습니다. 평균이.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인데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그것 때문에 출생률도 더 줄어든단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경쟁적이라 문제고요. 사실은 이게 불안 마케팅이거든요. 불안감을 그렇죠. 조성해서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그 마케팅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영어가 는다고 한들 뭐 성인이 되거나 뭐 그 언어 구사가 이렇게 잘 된다는 보장이 없고요. 네. 그걸 잘 따라가는 친구들은 한 10% 정도가 된다 그래요. 네. 그 이하의 아이들은 다 둘러리고 되게 불안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소아 우울증까지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왜냐하면 영어 교육을 받으면서 오히려 네. 소외되고 불안해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표현을 못 하겠으니까 굉장히 불안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지금 적극 밀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조국 전 대표 얘기를 해볼까요? 그 현장에 가셨습니까? 그럼요. 예, 12월 네, 새벽에. 네, 네, 네. 저도 이제 뭐 꽃다발 받는 모습들, 발언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네. 일단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운동을 좀 하셨다, 뭐 살이 좀 빠졌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던데 어떠셨어요? 맞습니다. 살도 좀 빠져 보이시는데요. 일단 표정은 그래도 좀 밝은 편? 모습이세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책도 쓰시고 굉장히 많은 사유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뭔가 좀 더 단단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휴 전날인데 네, 그 네. 많은 당원들과 뭐 부산, 제주, 뭐 전북 모두 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네. 그 밤에 이렇게 환호해 주시고 이렇게 검찰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함께 아파해 주시는 모습을 봤을 때 네. 저는 좀 감동이기도 했어요. 그 새벽에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네. 새벽에 많은 분들이 와서 뭐 최강욱 의원도 눈에 띄었고요. 꽃다발을 주는 그런 모습들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조국 전 대표 교도소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검찰 독재 종식의 상징적 장면으로 기억될 것이다. 여러 가지 그 워딩 중에 준비하고 나온 워딩일 거잖아요. 이제 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발언은? 그러니까 개혁 동력이 좀 강력하게 생긴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 2019년 이후에 그 시대적인 과제를 네. 검찰 개혁이라는 것을 진짜 떠안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기득권의 저항이라고 하는 것과 정면적으로 충돌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검찰의 어떤 무도한 칼날의 상징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조국 수사라는 말을 넘어서 조국의 어떤 사냥이라는 말까지 그랬죠. 나올 정도였는데 네. 이제 그렇게 지금은 이제 이렇게 내란 정식과 어떤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그 과제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이죠. 네. 당장 조국 전 대표 나오자마자 바쁘신 네. 것 같아요. 네, 조금 전 보니까 다른 그 방송에서도 인터뷰도 네.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발언들, SNS 활동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데 역시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 네.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무역 참배합니까? 네. 네, 오늘 그렇고 네.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만나시겠죠. 네, 그러나 네. 이제 시간이 특정된 것은 아니고요. 네. 사실 제가 곁에서 보기에 조국 대표님은 굉장히 인사성이 밝으세요. 90도 인사 유명하죠. 90도 인사이기도 한데 네.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있으세요. 네. 되게 인권 의식이 굉장히 감수성이 높으신 분이라서 이제 인사성도 좋으시고 또 어른에 대한 그런 예우도 많으시더라고요. 아마 네. 분명히 인사하시겠죠. 네. 그리고 그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원로분들이 굉장히 많이 애써주셨거든요. 그렇죠. 그 감사한 마음을 분명히 표시할 것일 것입니다. 네, 네. 뭐 원로들, 종교계, 전직 법무장관 많은 분들이 조국 사면을 얘기를 했고 또 결정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과거에 조국 전 장관, 당시 장관에 대해서 이제 마음의 빚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두루두루 좀 만나실 상황이 된 네.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앞으로 향후 네.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당장 네. 뭐 내년에 지방선거 있고요. 네. 그리고 조국 전 대표는 다시 대표로 돌아오시는지 여러 가지 네. 궁금합니다. 일단 네. 조국 전 대표는 전자 빼고 대표로 다시 돌아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돌아오실 것입니다. 네. 11월 초나 아마 중순께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 그렇군요. 전당대회 때 이제 대표로 나오실 것이고, 국민의 심판을 분명히 받겠다 그러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와 이제 이어질 모든 선거에서 이제 나오셔서 지금 이제 본인의 그 사면을 반대한 분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46%가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정말 비등비등했어요. 네, 비등비등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정치적 효능감, 본인의 역할이 분명히 시대적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실 겁니다. 그렇자면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이런 선거에 네. 사실 정치인의 숙명이라고 하는데요. 네. 선거에 당연히 나오실 거고 네. 이제 둘 중에 어떤 걸 하시겠지만 네. 지방선거를 하던 어떤 그 보궐선거에 임하던 하시겠지만 제가 조국 대표님의 성정으로 봐서는 개인적인 어떤 유불리를 많이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민주 진보 진영에서 네, 네. 어떤 역할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익이 될까 그것을 도움이 함께 될까? 도움이 될까 네, 네. 그 생각을 먼저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일정은 이제 11월에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는 거군요. 네, 조국 혁신당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 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제 대표로 복귀하시는 네. 그런 일정, 뭐 예상입니다만. 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가 됐던 뭐 재보궐선거가 됐던 당연히 스케줄을 네. 잡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런데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지난주쯤에 이제 민주당 측의 모 의원이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결혼을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조국 혁신당 내부에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네. 의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합당 네, 말씀이시잖아요. 합당이요. 그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좀 그냥 공개적으로 네네. 합당하는 것에 대한 이제 발언을 하셨는데 방송에서 그러셨죠. 방송에서 네. 그러셨는데 사실은 조국혁신당에서는 그 이제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확정된 바는 없고요. 사실 민감한 사안이죠. 그리고 그렇죠. 타이밍도 중요하겠죠. 네. 근데 조국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조국 대표님이 그런 것까지를 고민하긴 하실 겁니다만 진짜 진보 민주 진영에서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할까? 그리고 네. 우리가 지금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도 꼭 성공해야 되진다는 일성을 하셨어요. 네. 그 헌법적으로 이렇게 결단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도 하셨고요. 음. 그러니 그런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제 결정을 하실 것인데 좀 조심스러운 발언이죠.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네, 결정은 아니지만 그런데 솔직히 조국혁신당 의원님이 막 엄청나게 막 100명 넘어가는 숫자가 아니라 네. 약간 소규모인 건 또 사실이니까 네. 의견을 좀 나눠 보기는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닐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대표가 처음에 정치에 이제 뛰어들 때 쉐빙선 역할을 하겠다. 네. 그런 민주당과 약간 거리를 두면서 조금 더 앞질러 가고 그렇죠. 왜냐면 민주당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아주 정말 효능감을 주기 위해서는 합당해가지고 아예 더 힘을 그냥 실어버리는 뭐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 그 내부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네. 한 뭐 반반 정도인가요? 어떻습니까? 느낌상. 진짜로 아직 공식적으로 아직은, 말씀 네. 나눈 적은 없고요. 네, 이제 비공식은요. 의총이든지 뭐 그런 것도 없고요. 네.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그 2024년에 그 총선을 할 때도 네. 조국혁신당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어요. 민주당의 놀라신 분들이 표를 많죠. 깎아먹을 거다. 맞아요. 민주당도 같이 망하는 거다. 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조국혁신당도 잘 되고 민주당도 많은 그 표에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바람이 도움이 됐다라고 확신하는데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것저것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 당에서도 이제 의총에서도 지금부터 그런 논의들을 본격화해야 네. 될 시점도 됐겠죠. 네. 네. 머리 아플 일만 남았습니다. 일단 대표님 돌아오신 건 좋은데 머리 아플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거가 있다 보니까 내년에. 맞습니다. 이거는 굳이 뭐 할 얘기는 아닌데 안철수 국민의힘 지금 뭐 당대표 후보가 경축식에서 광복절 경축식에서 갑자기 일어서더니 뭐 펼침막을 들고 조국 사면 뭐 반대 뭐 이런 시위를 했는데 제가 딱 보자마자 느낀 제일감은 역시 입틀막 정권이 끝나긴 끝났구나. 네. 그런 거였어요. 입틀막 정권 때 조용히 계시던 분이 그렇습니다. 갑자기 용감하게 펼침막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사실 일제의 어떤 해방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서 네. 또 어떤 국민 통합으로 가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네. 거기서 굳이 그걸 이렇게 펼침막을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게 또 저항이라도 조금이라도 했다면 뭐 좀 그런가 보다라고 할 텐데 뭐 결기가 뭐 이어졌다면 인정을 할 텐데.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요 그 박근혜 이명박의 사면도 그때 요청했었어요. 일관성이 없는 것이에요. 네네. 지금은 왜 또 그렇게 사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꼭 그런 방식으로 본인의 의사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네. 정치인이라면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었는데 거의 노이즈 마케팅이죠. 그렇죠. 예, 본인을 좀 드러내기 위한 정쟁적이고 어떤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느껴져서 좀 진짜가 아니구나 저분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필은 광복절 경축식에서 그럴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기억나시죠? 2023년 초였는데 그 당시 전당대회 때 당대표 후보가 또 그때도 안철수였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아닌 적이 없었죠. 모든 선거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이진복 수석이 국회에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발언으로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그랬죠. 안철수가 이제 뭐 윤핵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입 다물라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러더니 정말 그럼 그 표현 쓰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안철수 당시 후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굉장히 결기 있는 모습으로 펼침막을 들고 있어서 참 별로다 그런 정말 생각을 별로입니다. 솔직히 했어요. 좀 일관성이 너무 없고요. 네. 그리고 정말 대통령 후보로만 열심히 나오시는데 당내에서 어떤 그런 자정작용이라든지 좀 뭔가 오랜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진보 진영을 제대로 좀 갖추기 위해서 그리고 네. 건강하게 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좀
제대로 된 정치인으로서의 발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음. 전혀 그런 역할이 되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네. 어쨌든 그 노이즈 마케팅 덕분에 저희도 어쨌든 한 번은 언급하게 됩니다. 네, 성공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김건희 얘기를 해볼까요? 김건희는 네. 지금 어쨌든 조사에 나오는 방식, 오늘도 오전 10시에 이제 1시간 한 네. 10분 정도 남았군요. 오전 10시에 출석한다고 하고요. 김건희는 나오긴 나옵니다. 네. 윤석열은 버티고 나오죠. 안 나오고 있죠. 네. 이 두 분이 소통을 어떤 식으로나 하실 텐데 뭐 이게 전략 짠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 전략은 부부가 이렇게 다른 전략을 짤 수 있을까? 변호인 간의 소통이 있게 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네. 나오기는 해도 또 어쨌든 진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건희 씨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 성정상 네네.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얘기를 상대방이 하면 네. 그걸 막 반박을 할 사람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못 참고. 그것도 좀 네.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또 대비될 줄이야. 네. 그런데 또 지향성이라든지 뭔가 반민주성, 반헌법적인 어떤 행태 이런 것들은 또 똑같아서 네. 아 이렇게 부부가 다른 모양으로 같은 길을 가긴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느낌을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4일에 이제 구속된 이후에 14일 날 네. 소환 조사했는데 네. 그 당시에 쉬는 시간을 제외하면 한 조사 시간이 2시간 10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진술을 거의 거부한 상황이고 네. 제가 보기에는 그 김건희 씨 일단 구속되고 나가서 일단 특검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자. 윤석열하고 세트로 건드릴 수 없다라는 전략도 그렇죠. 있었을 거고 진술 거부권을 쓰면서 상대방의 질문을 들으면서 한번 떠보는 쟤네들이 얼마나 갖고 있나 이런 거 좀 알아보려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어쨌든 두 번째고 또 핵심은 얼마 전에 귀국해서 바로 김예성. 구속된 김혜성 오늘 같이 10시에 소환하는 것 같은데 네. 대질신문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대질신문은 사실 상대방의 의견이 이렇게 상충되었을 때 이렇게 네. 둘이 같이 대면하게 하면서 뭐 네. 질의하는 것인데 사실 의견이 둘 다 비슷하고 둘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 대질신문을 저는 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이제 그 대질신문의 어떤 요건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같은 시간에 나오니까 함께 네.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 보시면서 이제 삼특검이 매우 바쁘게 흘러가고 있고 이제 각각 또 포인트가 달라요. 네. 나는 저 수사는 정말 반드시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을 거고요. 네. 당장 김건희 특검만 해도 16개 혐의잖아요. 네. 의원님은 혹시 개인적으로 네. 이 부분은 정말 좀 파헤쳤으면 좋겠다. 이 부분 좀 아쉽다 하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공천 개입이 공천 진짜 좀 개입. 궁금합니다. 본인은 뭐 립 서비스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하라는 걸 전화로 좀 했다, 뭐 요 정도 말하는 건데 그렇죠. 사실 지금 속속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서희건설의 뭐 회장의 사위를 뭐 공천으로 할 수 있도록 혹은 뭐 고위 네. 지휘할 수 있도록 뭐 부탁을 했다는 네. 전화가 기록이 나오게 되고요. 메간 매직 의혹이 있죠. 메간 네네. 매직 의혹이 있는 것이잖아요. 네네. 확실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 김문수 전 검사 음. 또 뭐 찐 울산 사람이다 뭐 이러면서 울산에 네. 공천하는 것도 네네. 사실은 전화 뭐 기록들도 남아 있게 되는 것이근데 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들도 있고 이렇게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속 아니라고 하고 또 명태균 씨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네, 그 네. 부분 정말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공천 개입이든 메간 매직이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끝까지 파헤쳤으면 좋겠다. 네, 이 부분이시군요. 그리고 네. 솔직히 이 반클리프 목걸이는 좀 우스꽝스러워요. 제가 보기에는 그 네. 나토를 가는데 굳이 그또 목걸이를 그것도 그 고가의 목걸이인지 뭐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제 이런 것들도 뭐 이미 나오기는 했지만 서희건설에서 줬다고 네. 하니까 나토 3종 세트. 네. 귀걸이에 네. 그 부분은 이제 부끄럽다. 네, 전 사실 본질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좀 별로 관심 갖고 싶지도 않은 측면인데 네. 굳이 그거를 그렇게 나토하고 상관이 없는데 음. 본인 취향의 것을 그렇게 또 행사를 네. 하면서 문제거리를 만드는지 네.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하여튼 정치권에 있기 때문에 공천 개입을 어느 정도 선까지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실 이제 목걸이나 뭐 샤넬 뭐 명품 이름 나오면 이 자체가 아이템이 섹시해서 언론에 이제 많이 회자되곤 그렇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양평 고속도로는 어떻게 된 건지 캄보디아 원조 개발 어떻게 된 네. 건지 이런 게 조금 언론에 이제 비중으로 그렇죠. 본다면 좀 묻히는 저도 게 그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그 뭐 목걸이니 이런 얘기 하는 게 네, 시간 물론 그 낭비처럼 자체가 느껴져요. 엄청나게 큰 죄긴 합니다만 그럼요. 네, 비중이 조금 물론 언론 이제 노출
본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간매직이고 그러니까 이제 밝혀내긴 해야 되지만 그 아이템 자체가 네. 계속 그 명품의 그 브랜드가 계속 거론되고 그러면서 또 노이즈 마케팅도 되는 것이고요. 별로입니다. 네, 별로군요. 네,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변호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워딩이 참 달달하네요. 내가 남편과 다시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거 무슨 노래 가사도 아니고.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이 워딩을 했을까도 사실은 저는 약간 퀘스천 마크인데 일단 언론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지금 뭐 인간적 감정을 토로한 것이겠죠. 네. 그러나 얼마나 이제 같이 둘이 만날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죠. 네, 사실 네. 인간적인 넋두리에 불과한 거고요. 이런 말에 공감할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나름 이제 발언을 한 것에는 그것을 또 소구력을 생각했을 거예요. 누군가에겐 이 말이 먹히겠지라고 생각했겠지만 글쎄 지금 이 마당에 그걸 얼마나 공감해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게 진심이든 아니든 그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네. 변인을 통해서 일부러 이 메시지를 밖으로 이제 전파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명백히 의도가 있겠죠. 정치적인 의도. 네. 그래서 여전히 전광훈 뭐 전한길 이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내 편이 돼달라 약간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감정에 호소하는? 그럼요. 감성적 호소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걸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초기에도 뭐 내조만 하겠다라는 등 그랬죠. 그런 네, 네. 말들처럼 후보 시절에. 네, 이제 네. 다 계산된 발언인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어떻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V0가. 네. 어떤 변호인들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틋하신 분이 왜 면회 한 번을 안 가셨을까 참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가끔 이제 저도 뉴스를 보면서 자료 화면들 뭐 지금 전당대회 그 후보들 스피치하는 걸 좀 보는데 올해 못 보겠더라고요. 오래 못 보겠어요. 네, 네. 그 사람들의 어떤 표정이나 어떤 발언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건 정치가 아니라 무슨 전쟁을 하러 나가는 네, 사람들의 네. 어떤 발언 같기도 하고 좀 일단 네.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편한데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좀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당을 이끌어갈지 비전과 도대체 향후 정책은 어떻게 돌아가려고 하는 건지는 네. 전혀 나오지가 않아서 진짜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 공중파 낭비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찬탄이냐 반탄이나 갈려가지고 막 손가락질 삿대질하고 서로 비난하고 근데 그런 것만 보이게 되니까 진짜 좀 시간이 너무 아깝죠. 네. 네, 비전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와중에 또 찬탄파, 반탄파,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 반대했던 사람 나뉘고 있고 또 한쪽은 단일을 한 해 만에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김문수 후보 면전에서 나는 장동혁을 뭐 지지하겠다 이런 발언들도 나오는 것 같고 네. 이런 흐름은 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어쨌든 얼마 전까지 대선 후보였고 네. 여전히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네. 그런데 지금 거의 전한길 당이라 불리는 그 주인공 전한길 씨가 나는 장동혁일세 뭐 이렇게 얘기하는 형국이어서 이걸 좀 해석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러게 영향이 저는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아, 왜 그러냐 하면 전한길 씨가 지금 윤리위에서 경고 정도의 조치를 받고 저는 좀 굉장히 중징계를 받을 줄 알았는데 네. 해당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정도이기 때문에 더 많이 요즘에 기세가 등등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본인도 생각했겠는데 지금 이 전당원 투표가 80%고 국민 투표가 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게 20%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거기 좀 극우 좀 강성 지지층을 좀 의식한다면 그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일부러 또 그렇게 발언도 했겠죠. 지지 발언을 하면서 이제 영향을 네. 미치려고 한 거겠죠. 네. 경징계를 많은 분들이 또 예상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차피 저기는 안 될 거야.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고 정말 기세등등한 그런 상황.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는 어쨌든 탄핵을 찬성했던 입장이고 네, 여기서 이제 맞습니다. 내부에서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단일화가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어려운 이제 질문입니다. 막판 변수로 네. 이제 작용할 포인트죠, 사실은. 네. 그런데 두 분 다 본인이 낙마할 가능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네. 끝까지 쉽지 않겠죠.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단일화가 안 될 네. 것이다. 근데 어. 굉장히 중요한 막판 변수로 작동돼서 누구나 다 거기에 지금 관심을 기울일 텐데요. 네. 둘이 이렇게 꼭 본인이 낙마한다고 생각 안 할 거니까. 네. 네. 혹시 김문수와 장동혁
단일화 가능성도 있어 보이십니까? 거기도 별로 될 것 같진 않습니다. 거기도 안 될 것 같다. 4명은 끝까지 나갈 그럴 것이다. 것 지금 현재로는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 지금 당사를 압수수색하려다가 사실 한 차례 실패했고 이제 특검에서 이제 뭐 당원 명부 이런 네, 것들이 문제가 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에서는 뭐 당연히 뭐 이렇게 정당 뭐 탄압을 하는 거다, 정치 탄압을 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난 대선 때 뭐 신천지가 됐던 아니면 통일교가 네. 됐던 조직적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 속에 있는 네. 것이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아니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수사를 하는 과정에 네. 어떤 특정 시기에 당원 명부를 보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거기 당연 자신 있으면 왜 그거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이걸 농성을 하는 것입니까? 네. 아니 그 전체 명부를 다 보자는 것도 아니고요. 수사에 필요한 거니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는 명백하게 수사방해 아닙니까? 음. 그리고 헌법을 그대로 수호하려고 하는 정말 의지가 좀 더 있고 좀 더 개선되려고 한다 그러면 이거부터 쿨하게 하셔야 되죠. 근데 왜 그거를 그리고 분명하게 특정 시기를 얘기한 것인데 네네. 그 자신 있으면 하세요. 네. 네. 전체를 보자는 것도 아니고 전혀 특정 아니죠. 시기니까 네, 맞습니다. 오히려 여기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당연히 명부를 내주는 것이 맞는, 그러니까 도리 맞는 것이다라고 네, 보시는 네.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국힘에서 전당대회에서 과격 발언이 이어지고 여전히 윤석열을 지지하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저 당이 저 옛날에 한나라당부터 네. 지금 이 당이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정말 급속도로 구구화되고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 정치 지형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당은 정말 해산을 해서라도 뭔가 좀 교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의원님은 이 정당 해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의견이 좀 다양한 것 같긴 합니다만. 우리 당에서는 이제 김선민 권한대행님과 함께 네. 그 정당 해산 그 청구를 했어요. 네, 심판을 청구를. 해달라고 하는 그 기자회견을 했고 네. 저 역시도 거기에 또 강력하게 촛불행동 시민들과 함께 이거는 이제 해산 청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는 별로 그렇게 쓸모가 있는 당같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란 잔당들이 여전히 함께 이제 좀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반성이나 어떤 성찰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반성과는 아주 거리가 멀죠. 아주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네. 지금 또 게다가 김민수 그 후보께서는 네. 후보는 뭐 윤석열을 다시 이제 입당시키자라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이고 네. 그리고 전혀 뭐 내란에 관한 것에 대한 거는 그 뭐 사과할 뜻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내란이 종식되고 있지 않아요. 네. 네. 아직도 내란 잔당들이 버젓이 활동하고 그렇죠. 있고, 네, 그것이 문제죠. 지금 고위직도 다 물갈이가 된 상태도 아니고요. 맞습니다.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여전하죠. 그래서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방송에서 할 말씀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윤석열과 뭐 김건희를 네. 두 쌍으로 네. 어떤 벌레에 비유했는데 둘만 제거했을 뿐이지. 네. 그 속으로는 그대로 있는 것이죠. 음. 아직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 국민의힘 정당 해산은 그때 그 기자회견한 장면 저도 이제 지금 말씀하셔서 기억이 나는데 네. 그거는 혁신당 당 차원에서 하신 거죠? 네, 그렇지만 물론 네네. 이제 뭐 당론으로 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건 당 아니었고. 차원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조국형 신당은 언제나 쉐빙선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거대 정당인 민주당이 조금 크니까 움직이기가 좀 더딜 때 네네. 이제 조국혁신당이 좀 빠르게, 좀 더 뾰족하게, 좀 더 명확하고 명징하게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분명하게 기자회견에서 밝혔고요. 네. 이건 이제 구구 내란 정당이다라는 규정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산을 시켜야 된다. 사실 2014년인가요? 네. 그때 그 김석기 관련해서 네네. 통합진보당은 통진당. 실제로 그 행위를 한 것도 아니에요. 뭐 계획을 했다라는 거 정도로 그냥 해산을 해버렸는데 숨은 의도를 얘기했죠. 그렇죠. 숨은 의도라는 의도. 네. 맞습니다. 그게 키워드입니다. 네네. 숨은 의도를 얘기하고도 해산을 해버렸는데 지금은 관심법이었죠 그때. 뭐 지금 거의 뭐 현행범 아닙니까? 네. 다 드러난 것인데 온 국민이 다 지켜봤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떻게 이렇게 불균형적이고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음. 대한민국 사회에서. 알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입장을 네.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의원님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쉽게도 다음에 또 뵙도록 하고요. 여의도 언더독 시간이었고 조국 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